내거나 돈이 중심이 되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 공동체, 그리고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만드는 기업을 만나고 공동 육아를 해서 함께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이제 조직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이 분야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분야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중간 지원 조직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용산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요. 여기는 나오시고 기업들이 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회사에는 저랑 그리고 행정팀장님, 사업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에는 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 그리고 BTS도 이제 용산에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자원이 많은 도시라서 이런 지역의 자원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과 잘 연계를 해서 사회적 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자 역할입니다. 앞으로의 나는 뭘 하지? 뭐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이런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고 좀 더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자유롭게 그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다양한 일들을 좀 만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낸다면 조금 더 멋진 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친구들이 모니터랑 이 화면이 다 꺼져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거는 어려울지, 만약에 가능한 친구들은 화면도 켜주고, 만약에 그게 힘들면 오디오라도 켜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네. 네. 경제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돈이죠. 경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돈, 자본,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만일까요? 돈 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돈이 있죠.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고, 이상한 돈이 있고. 저희가 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요 사례들 얘기를 하는데,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좋은 돈은 우리가 노동을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또 이제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또 이제 뭐 다양한 이로운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돈은, 말 그대로 바람직하지 않게 우리가 얻는 그런 이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한 돈도 있어요. 그죠? 내가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생기는, 그리고 이 돈을 굉장히, 이 돈 자체가 사람들의 관계나 사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는 돈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돈만으로는 경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자원, 돈, 그리고 뭐 사람들의 노동, 그리고 서비스, 재화,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안에는 자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통, 그 경제 주체를 정부, 가게, 그리고 기업,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가게에서 우리 부모님들, 그 노동을 열심히 하고 회사를 가시고, 뭐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죠. 경제 활동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그걸 다시 또 세금으로 냅니다. 국가에, 정부에. 그래서 세금을 받은 정부는 다시 사회에 공공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요.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을 하죠. 그래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다시 세금으로 내고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받은 세금을 다시 사회에 공공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고요. 그런데 그 자원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원을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하면 굉장히 언젠가는 이 경제 활동의 끝이 나겠죠. 이 자원만 가지고는. 석유 자원이 뭐 4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석탄도 100년, 천연가스도 지금 50년.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를 공적 재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어느 한 기업에서 차지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죠? 보통 이제 저희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으면 그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은 뭘까요? 뭐 어른들은 그렇죠.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가본다. 축하해준다. 굉장히 순수하죠. 이게 저는 본래성이라고 봐요, 인간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고 이런 본질에서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가치를 위에 두는 경제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하고 경영의 자율성, 구성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잉여 분배, 사랑과 목적이 자본에 우선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게 사람 중심의 경제이고 공동체 중심의 경제예요.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자본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 중심의 경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중요시 되고요. 그리고 경쟁, 대립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함께 더 많이 우리가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이고요. 시장 경제는 명확하죠. 우리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런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데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의 원리가 없으면 사실은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협업과 연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는 작동을 하고 있고 일반 시장 경제는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이 사실 별로 없죠. 기업의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관심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경제는 지역 문제 해결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스페이스 프렌즈의 김현옥 대표님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역에 이주 과정이 굉장히 많고 이 친구들이 학습적인 문제에서 소외를 받고 떨어지는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셨겠죠. 지역사회에서 보시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나보다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이라고 보는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소셜벤처도 이제는 뭐 들어오기도 하고요. 협동조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우유, 제스프리,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만나고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아이쿱, 뭐 그 용산 행복중심 용산생협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다 출자를 해서 우리의 조합을 만든 거예요.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뭐 두근두근이나 더 스페이스 프렌즈처럼 정부 중앙 부처에서 인가를 해줘야 돼요.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돼라고 인가를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요건들이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자활 기업은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고, 그렇게 훈련이 돼서 다시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기업을 자활기업이라고 합니다. 마을기업은 우리 다사리 남기문 대표님의 조직이에요. 마을 공동체가 핵심이고요. 마을의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사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이것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기업이죠. 사회적 경제에서 그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로치데일 협동조합이에요.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의 이제 그 시기에 1800년도에 좀 나타났고요. 그 영국에 있는 랭커셔 주에서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때 산업혁명 당시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이제 산업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 도시로 오고 도시로 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노동에 대한 그 임금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는 이제 밀가루나 뭐 이런 설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값이 비싸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그 밀가루에 그런 이제 뭐죠 모래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런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건전하지 못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이런 이제 물품들을 판매하고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밀가루 사고 뭐 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상점을 열죠. 그래서 십시일반 이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상점을 열고 밀가루를 사고 설탕을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이익이 나는 걸 다시 이 조합원들이 그 뭐 교육을 한다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치데일 협동조합 굉장히 이제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커요. 그래서 4,500개의 매장도 있고 700만 조합원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협동조합인데 이 영상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사회적 경제 참 좋다.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1840년대 영국. 당시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기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몰려들었죠. 특히 로치데일에는 수많은 면 공장이 들어섰고 여기에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심지어 6살 아이까지. 공장은 시끄럽고 위험하고 더러웠어요. 당시에는 먹을거리가 부족했는데 장사꾼들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밀가루에 분필가루를 섞고 우유에 물을 타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질렀죠. 게다가 당시에는 오직 부자들만이 투표할 권리가 있었어요. 부자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로치데일의 몇몇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좋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1844년 8월 11일 28명의 사람들이 가게를 열기로 결심을 하고 각각 1파운드를 모아오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그렇게 돈을 모아 차린 가게가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소비자 협동조합입니다. 출자금에 대한 이유는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에게는 최대한 가장 순수하고 양질의 상품을 제공한다. 현금 거래만 한다. 외상은 안 한다. 수익은 각 조합원이 구매한 양에 따라 배당한다. 운영에는 1인 1표의 원리가 적용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 경영은 선거를 통해 조합원들이 선출한 이사회나 관리자가 한다. 수익의 일정 비율은 조합원 교육에 투자한다. 사업 보고서, 재무 제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한다.
하지만 초기에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처의 가게들이 그들을 경쟁자로 보고 경계했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맨체스터까지 12마일을 수레를 끌고 걸어갔어요. 거기서 버터, 설탕, 오트밀, 밀가루, 양초 등을 사서 수레에 담아왔어요. 이런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쳐 1844년 12월 21일 아침 8시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가게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치데일이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판매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장사는 점점 잘 되었어요. 장사를 통해 얻은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갔어요. 이를 통해 로치데일의 사람들은 빚을 갚고 저금을 했어요. 또한 당시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학교를 지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로치데일 조합원 사이에는 더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서로 도왔고 서로의 미래를 위해 책임을 다했죠. 그 결과 협동조합 가게가 영국 전역에 퍼졌어요. 1991년까지 4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영국 전역에서 971개의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의 외국에서도 로치데일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어요.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선구자 28명의 생각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바꾸었습니다. 그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이어서 제가 한 5년 전에 지역의 이제 청소년들하고 사회적 경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의 청소년이 사회적 경제를 랩으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물음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4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윌딩건은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엔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 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 순간이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괜찮아. 어우 떨려. 괜찮아. 아 우리가 더 떨려. Come on, yeah, yeah. 사회적 경제 아직 끝이 생소한 우리에게 진득한 경제는 돈벌이. 하지만 경제는 돈벌이 위한 경제만 생각하지 마 don't worry. 그동안 경제 성장에 눈이 멀어 사랑과 행복은 경제와 멀다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다고 여겼던 우리 그 고정관념은 머릿속 박혀버린 유리. 이러한 관념을 깨부신 무리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는 무리 바로 사랑과 행복을 주자명으로 생각하고 나누는 우리. Hey, 목적이 좋기 뒤도 갈아 넣기에도 너무 바쁘지. 그 사회 꼬라지 상황은 심각해. 벌 사람만 벌고 벌 수 없는 시민은 벌 쓰고 있어. 이러한 사회 바꿔버린 사회적 경제. 지금부터 말할 테니 그냥 듣고 있어. 먼저 사회 경제의 주요 사회적 기업 and 협동 조합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개념. 돈벌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이 주목적인 기업.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이들이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삶을 바꾸지.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기본밥 재화 및 서비스 생산 밤에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노동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증명하는 기업.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은 사회적 목적이 아닌 사회에 투자해. 그래서 기업이란 그저 앞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들 이로부터 동네 백수들 다 이로 불러.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부셔 모든 게 일석이조 일처 헤이. 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하겠게요. 저는 금천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네, 제이술레셔라는 이름으로 래퍼를 활동하고 있는 학생 래퍼입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거 준비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되는데 너무 힘드네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인공 협동조합.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뜻을 아무도 몰라. 꼭꼭 숨어 난 머리카락 보일라. 주변 일상 속이지만 찾아보지도 않았던 우리. 관심도 없던 무심한 우리 틀에 갇혀버린 현재 사회 돼지 우리. 흙탕물 튀지 말고 관심을 가지려는 태도와 자세를 바로잡을 금천구 주민. 금천구 주민. 금천구 주민. 금천구 주민. 에이, 한 번 더. 금천구 주민. 오케이.
긍정도점이 네. 지금 약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사회적 경제, 기업, 협동조합 기업 솔직히 말해서 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곡 작업을 하면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이라는 기업 뭔 뜻이지 했는데 말 그대로 자신의 기업의 이익성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나누는 목적의 기업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서 참 뜻깊었다고 생각하고요. 협동조합 기업도 이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협동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 네, 참 이런 게 많이 활성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활동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게 생겨나도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많이 아끼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스레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어때요? 벌써 2014년이네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까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지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고마웠고요. 용산에서도 우리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두근두근 대표님과 함께 사회적 경제 랩 배틀 우리 한번 준비를 해보고 그렇게 이제 용산의 친구가 용산에서의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대표님? 네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있는 거 마무리하고 저희 빨리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기업이 한 군데가 있어요. 트래시 버스터즈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여기는 다회 용기를 제작하는 기업이에요. 대표님이 서울시에서 그 행사 기획하던 분이었는데 서울시청에서 왜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번 하면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 문제야.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회 문제에 굉장히 예민해서 이거 문제네 라고 판단을 하고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다회용기를 만들어서 행사 때 우리가 쓰고 다시 씻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만들자 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업들을 하는데요. KT의 지금 사내 카페에는 이미 이제 일회용 컵을 쓰는 게 아니라 트래시 버스터즈가 제공하는 다회 용기 컵을 써요. 아마 앞으로도 많이 이제 우리가 그 카페나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불러서 많이 바쁜 기업이죠. 네. 그리고 29데이즈. 용산에 있는 여기도 이제 청년 기업인데 반값 생리대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생리대가 사실은 가격 거품이 굉장히 많답니다. 일반 대기업 중심의 그 생리대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가격 담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대표님이. 그래서 생리대의 값을 반값으로 만들고요. 또 여성들이 생리대를 가지고 뭐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부끄러워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숨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바꿔 당당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생리대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약간 뭐 향수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 화장품이에요 이렇게 볼 정도로 디자인도 되게 감각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전에 이제 깔창 생리대가 나왔지만 생리대 가격이 높으니까 구입을 해서 그것들을 좀 더 위생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해서 자주 패드를 갈고 좀 더 여성들의 위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을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29데이즈라고 온라인에 치시면 이 생리대가 나오고요. 저도 딸이 셋이 있는데 저희 집도 이제 반값 생리대로 다 바꿨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친환경 라인이라 우리 몸에도 좋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근두근. 저는 두근두근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 사람 관계, 조직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갈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은 변화 요청의 신호예요.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표님 그 얘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좋았고 사실
협동조합, 뭐 사회적 경제 기업들 굉장히 이제 협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일상적으로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을 현명하게 이렇게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협동조합 제가 말씀드렸고, 요즘은 이제 의료사협도 있어요. 그 모두 투자를 해서 병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서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요. 학교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학교의 매점이 주로 이제 업자들이 영역을 받아서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학생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사, 학부모가 출자를 해서 매점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 말기업하고는 남기문 대표님께 들으면 될 것 같아요.